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2부 열겠습니다. 김은혜입니다. 자, 2부에서도요,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그리고 김영철 해설위원님 함께 하면서 시장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립니다.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외 선물 전략 드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요.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 거래를 하시면서 또는 매매하시면서 시장 분석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는요. 더욱더 실시간 매매와 리딩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릴 텐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시가 지난 시각입니다. 2부의 문을 열었는데요. 먼저 현재 시세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시장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죠. 자, 먼저 S&P 500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는요, 여전히 상승 여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2,500.25포인트 거래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시작했을 때보다는 이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는 부분입니다. 0.16% 상승분만 지켜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 볼까요? 자, 나스닥 일부 말미에서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또 하락폭도 깊어졌던 나스닥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6,118.75포인트, 0.04%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로 FX도 다시 보도록 하죠. 유로 FX는 다시 하락 전환됩니다. 자, 오늘 보합권에서 좀 급등락이 좀 있는데요. 1.1802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골드도 볼까요? 자, 골드 역시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281.9달러, 전거래일 대비해서 0.40%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잠시 후에 11시 반에 있을 원유 재고 발표 크루드 오일입니다. 52.21달러인데요. 0.52% 강보합권에서 여전히 가격대 지지가 되고 있다는 점 확인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그리고 다우 지수에 대한 부분 본장에서도 여전히 강한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일부에서 외신캐스터와 함께 짚어봤던 내용이죠. 실적 개선 그리고 실적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 거기에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료까지 함께 좀 복합적으로 이런 지수에 대해서 강한 상승 여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좀 반대되는 이야기 좀 해볼게요. 블랙 먼데이라는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블랙 먼데이가 30주기에 임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좀 같은 듯 또는 좀 다른 듯한 그런 뉴욕 증시에 대한 내용일 텐데요. 이 블랙 먼데이가 1987년 10월 1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뉴욕 증시의 주가가 하루 만에 20%가 넘게 급강하했던 그 날을 블랙 먼데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최근에 정말 지수가 거침없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안에서 투자 심리가 너무 고점에 대한 부담감 에 따른 그런 투자 심리도 이어질 텐데요. 이 블랙 먼데이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해설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수도 그렇고요. 이렇게 지수가 막 거품과 함께 고공행진을 하면은 정말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정말 크잖아요. 네. 블랙 먼데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지수 비교해서? 일단은 지금 블랙 먼데이를 논하기에는 지수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그 블랙 먼데이나 지금이랑 간단하게 차이점 보면은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기업의 실적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전반적으로 역사적 밸류에이션을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기반했다라기보다는 유동성에 의해서 이제 시장 자체가 상승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 고점에서
금리를 오히려 금리가 이제 그 상당 부분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리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뭐 발생을 하면서 이제 나타난 거고 지금처럼 금리가 초저금리 역사적 초저금리 수준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수준에서는 사실 그러한 이슈들이 나오기가 어렵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큰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 디플레이션을 우려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블랙먼데이와 같은 그러한 뭐 금융 이슈를 논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뭐 무리가 있지 않나. 다만 이제 그 30년마다 뭐 나오는 뭐 그런 블랙먼데이보다는 금융시장 자체가 10년마다는 한 번씩 큰 이벤트들이 좀 발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뭐 97년에는 아시는 것처럼 뭐 IMF, 뭐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2007년도, 8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서브프라임 이슈가 있는데 반해 어쨌든 지금 뭐 2017년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슈들보다는 오히려 시장 자체가 실적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더 견고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뭐 버블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조금 뭐 이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네요. 일단 블랙먼데이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뭐 다릅니다. 일단 금리 수준도 역시 다르고요. 그리고 뭐 해설위원님 개인적으로는 지금 지수가 크게 뭐 올라온 것 같지 않다. 좀 많이들 걱정하시는 거에 비해서 그런 지수에 대한 분석을 도와드렸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마스터님도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일단은 금리 상승 부분이 경제 호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포커스하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화 정책 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음번 이제 옐런 의장 퇴임 후에 다음 연임되는 의장까지도 실질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 연임을 혹은 이제 대임을 시키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특정 기업들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일부 기업들에게는 반대로 큰 손해가 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관점을 분석해서 보자면은 금리가 지금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대출에 대한 비중이 기업 안에서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상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 부분으로 인해서 추후에 기업들의 회계 부분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이제 올해까지는 안정성은 있죠. 올해까지 안정성이 있는데 추후 연준이 바뀌고 한번 세대 교체가 일어난 후에 그 후에 실질적으로 정부의 실책 부분으로 기업들이 일부 이득을 봤던 기업들 제외하고 나머지 손해를 보던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리스크가 있다면은 내년도 중심으로 해서 내년 중반기 이후로 리스크가 높다라고 저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이 아니라 좀 내년 정도에 대한 그런 전망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블랙 먼데이에 대한 부분, 이 용어로 저희가 좀 풀어봤지만요. 지수가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좀 불안한 게 이런 투자 심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 2부의 문을 열면서 함께 시황도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현재 시세 살펴봤는데 저희가 크루드 같은 경우에는 12월물로 다시 한번 가격대 수정하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API 쪽에서도 원유 재고 감소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잠시 후에 있을 원유 재고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은 11시 반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원유 재고 발표 날에는 이전과 같은 그런 변동성이 일지 않아서 참 많은 분들이 거래하시거나 또는 시장을 보시면서 좀 예전처럼 좀 심심하다, 예전에 비해서 좀 심심하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하지만 좀 단정 지을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장도 주의 있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 11시 30분 주간 원유 재고 함께 중계를 도와드릴게요. 자, 두 분과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김영철 해설위원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1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문자로 상당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합니다. 자, 5730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자, 구리가 슬슬 꺾이는데 눌림목 매수가 맞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저희가 구리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렸을 때 구리가 직전 고점 넘기 전부터 또 함께 지켜봤거든요. 직전 고점을 넘은 이후 좀 꺾인 가격대였는데요. 현재 구리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오늘도 약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또 뗄래뗄 수 없을 만큼 또, 깊은 영향이 있는 종목인데요. 자, 오늘은 3.1930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27%가 빠진 가격대네요. 자, 어제 이어서 오늘 연일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해설위원님, 네, 구리 이제 좀 꺾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네. 구리를 꺾인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뭐 직전 고점을 그제 이제 돌파하고 나서, 살짝 이제 뭐 눌려준다라고 이제 보는 편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개인적으로는 그때도 뭐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뭐, 눌림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닥터쿠퍼 전반적으로 뭐, 기업 이제 뭐 경기나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뭐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질수록, 경기가 좋아질수록 구리에 대한 수요는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뭐 구리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한 상품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네.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분의 궁금한 점은 지금 눌림목 매수가 가능하냐, 유효하냐라는 그런 문자이셨는데 일단 매수 쪽으로의 의견은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그런 분석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중국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이번 주 GDP 성장률도 이제 발표가 되고 뭐 전당대회도 열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또 나오는 대로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텐데 혹시 오늘 신세계통해서 구리 신호 드렸나요? 네. 이제는 MC님께서 제 네. 표정을 읽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신세계에서 네. 방금 전에 3.2045 기준으로 매도 포인트를 드렸었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드렸던 이유는 금일장에서 매도 매집 부분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났고 그 이후에 바로 강추세로 내렸죠. 그만큼 자금력이 풍부한 기관이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치고 올라오던 매수기관들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매도 포인트로 청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청산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네. 아래쪽에서 매수 매집할 수 있는 단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 올라오면서 1500선 기준으로 해서 잠깐 웨이브를 보여주고 추가 강추세 구간을 보였죠. 그럼 이 손바뀐 구간 부근에서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정확한 단가 부분은 저는 매수 포인트 드렸습니다. 지금 신세계 메신저로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 신세계 메신저 들어오셔가지고 구리 매수 포인트 어디인지 한번 체크 정확하게 부탁드리고요. 네. 단가 부분은 이렇게 해서 금일장은 짧게 저희가 매도 포인트를 들어갔지만 사실 매도 공간보다는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더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서 매수 구간을 들어가시려면 굉장히 포인트가 멀리 있다. 그래서 한참 기다려야 된다. 그런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를 통해서 또 신호를 보내주셨다고 하니까요. 네, 구리에 대한 포인트 오늘 함께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궁금하신 내용 실시간으로 저희가 문자 이렇게 확인하면서 두 분과 함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문자와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 의견 남겨주시면요. 그에 맞춰서 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3784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S&P를 지금 좀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2546에서 매도 들어갔는데 자꾸 올라가네요. 빠져나와야 할지 고민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역시나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고점을 좀 예상을 하시고 만약에 매도로 좀 물려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뭐 같은 마음으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먼저 S&P 현재는 2558.50포인트인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물려 있는 가격대는 2546에 매도로 지금 물려 있으시다라고 하는데 두 분께 솔루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스터님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일단 한 번도 지수를 저희 방송 나와서 매도 관점을 드린 적은 없는데 일단 개인적인 관점으로 매도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좀 저희 시청자분들께 권고드리고 싶은 부분이 물려있다는 표현 자체가 안 나오시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손절 구간인 상태에서 오버나잇을 들어가신다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예. 지금 손절 구간으로 들어가셨다 원칙 손절 틱수대로 반드시 청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 틱수를 넘어가셨더라도 그래도 손절을 내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손절 구간인 상태로 오버나잇을 하신다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신 상태고요. 그리고 2546선 정도면 지금 주말을 넘어서까지 오버나잇을 하신 부분인데 주말에서는 반드시 물량 청산을 한 번씩은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타깝지만 지금 포인트에서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손절 구간을 넘으셨기 때문에 손절을 내보내셔야 된다는 부분, 기본적인 원칙 청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알고 계셔야 된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물려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현명한 매매가 필요하겠네요. 이 부분이 사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번 물리고 나면은 계속해서 이런 거래들을 많이 하세요. 주로 이제 주식하시던 분들이 많이 이런 거래를 하시는데 해외 선물은 주식과는 더더욱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가치 평가가 정말 좋은 종목을 들어갔다면은 잠깐의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버티는 구간들이 발생을 하는데 해외 선물은 이런 방식의 트레이딩을 하시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 손실 구간에 접어드시고 계좌가 바닥나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철저하게 데일리 트레이딩 안에서 마감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까지 전달을 도와드렸네요.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께는 좀 이런 분에게 먼저 약간 매매 그 애티튜드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심리에서 좀 들어가셨을까요? 네. 일단은 사람의 심리라는 게 많이 오르면은 한 번은 빠지겠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준점을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그 시작점을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만큼 올라왔다 그 기준점에 따라서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만큼 올라왔는데 한 번 조정을 받겠지 또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올라왔으니 조정을 받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 개인적인 생각 외에는 사실 아침에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나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어느 것 하나 하방으로 포지션을 구축할 만한 그런 이슈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또는 이제 실적 부분들을 주목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진입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 부분들일 텐데 기대하시는 답은 한 번은 조정이 나올 테니 그때 잘 빠져 나오셔라 아니면 또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매도 포지션을 하나 늘려서 평단가를 낮춰라 이런 말을 듣고 싶으시겠지만 사실 가장 답답하고 바보 같은 매매가 그런 매매니까 어쨌든 내 전략이 틀렸다라는 부분들은 제일 빨리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을 청산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제3자의 입장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어떤 실질적인 심정에 공감이 안 가실 거예요. 진짜 저도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돈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돈을 분석하시게 될 경우에 지금 당장 들어가 있는 포지션이 손절 방향으로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가 안 될까라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바라보시게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매매를 하실 때 반드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부분은 지금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다시 상승 확률 혹은 떨어질 확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바라보셨을 때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 돈을 더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손절을 내야 하는지 안 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점 기준으로 해서 내려갈지 다시 올라갈지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앞으로 벌지 잃을지를 관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좋아하신다면은 그만큼 현재 관점에서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부분, 그 부분을 꼭 분명하게 좀 공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돈을 좋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또 재테크로 또 투자 좋은 매매로 이어가기 위해선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은 정말 자기 매매가 될 수도 있지만 마스터님이 신세계를 통해서 정말 여러 종목에 대해서 신호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확인하시고 이 도움을 좀 받으시면서 함께 좀 매매를 현명하게 하신다면은 좀 손실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 그 시청자분들을 진짜로 만나 뵈면은
저희는 단순히 이제 문자를 읽는 수준이지만 네. 진짜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 그럼요. 여기를 이렇게 참여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던지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시장은 냉정하게 상반인지 하반인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가치평가와 기술적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타까운 심정이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현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부분, 그 부분은 좀 기본적으로 반드시 좀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 매매에 있어서 자신의 자산이 걸려 있는 만큼 정말 신중하고 또 현명하게 투자 전략을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안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이죠. 저희 신세계 계속해서 꾸준히 함께 하신다면 좋은 성공 매매 함께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이시스템 마스터님 정말 이런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의 또 이렇게 이런 사례를 보면은 정말 안타까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무료 방송 어떠신가요? 무료 방송 최근에 이제 강연회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아마 무료 방송 고정 시간이 한번 생길 것 같고요. 그때 좀 시청자분들 만나 뵈면 좀 더 좋은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또 마스터님이 무료 방송 일정 있으시다면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서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1시 22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각입니다. 자, 빠르게 문자 좀 확인을 하고 원유 재고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골드에 대한 질문입니다. 7442님이 보내신 문자인데요. 자, 골드 현재 진입가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방금 전에 온 따끈따끈한 문자인데 지금 뭐 매매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면은 골드에 대해서 뭐 가격대 함께 좀 짚어주시면 되겠고요. 뭐 없다면은 또 여기서 지금 잠시 현재가에서는 비켜 있으시라라고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골드 역시나 신호 혹시 갔나요? 어떠세요? 신호 드리고 왔죠. 드리고 그래요? 왔고 아까 네. 이제 1279.0에서 수익 포인트를 냈는데 이 포인트 이하로는 매수 포인트 하나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그 이하로는 이제 더 이상 매수 포인트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도 포인트 중심으로만 좀 많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뭐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1298.5 부근에서 교환 백라인 부분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 단가 5.5 여기 부분에서 평균 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조심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에 좀 드렸던 가격대 매도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신호를 통해서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24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월재고 발표가 30분에 있을 예정인데요. 자, 먼저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은 이제 월물이 좀 교체되는 기간으로 현재 메인 월물은 12월물로 저희가 차트 함께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월물로 보고 있고요. 52.44달러, 4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봉으로도 보고요. 지금 현재 함께 보시는 화면은 1분봉으로 저희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 보여드리려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일봉봉으로 볼 때에는요, 52.46달러, 전거래일 대비해서 0.58% 상승한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렇다면 뭐 방향성에 대해서 앞서서 1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가격대가 좀 변화됐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어요. 마스터님, 어떤 전략이실까요? 일단 그 월물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은 월물 교체를 하실 때 보실 부분은 사실 간단합니다. 보통 이제 일봉상으로도 거래량을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초입자분들은 그냥 월물 표시가 빨간색으로 변하면 그때 가서 월물을 교체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렇게 되시면 한 박자 늦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를 드리자면은 분봉 기준으로 해서 현재 분봉 혹은 바로 전봉이 전 월물 그리고 새로운 월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월물이 더 거래량이 많은지 부분을 체크하시면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거래량이 이전을 하고 있는지 다음 월물로 옮기되는지의 기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볼 때 어제 이제 메인장 들어서 어제부터 사실 이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가격대를 보시면은 지금 52.50 기준으로 과거에 저희가 가치평가상의 상방 저항선이라고 말씀드렸던 52.50이죠. 12월물 기준으로 해서 52.50달러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금일장도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월물 교체 때문에 새롭게 가치평가 라인으로 설정돼서 위에서 막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 월물을 거래량으로 좀 비교를 하면서 좀 비교 잘 해보자라는 말씀, 월물 교체에 대한 내용도 아주 꼼꼼하게 짚어드렸네요. 자, 지금 이제 26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해설위원님 말씀도 짧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딱히 지금 뭐 네. 발표 전까지는 코멘트할 게 많이 없는데요. 네네. 앞서 이제 뭐 원물도 말씀을 해주셨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눈치 보기 매주 이제 뭐 발표될 때마다 눈치를 보는데 사실 발표하고 나서 눈치를 그만큼 봤으면 이제 뭐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사실 뭐 그런 움직임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일단은 뭐 움직이는 방향대로 좀 뭐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좀 그나마 좀 무리하지 않는 그런 매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역시나 발표된 이후에 보자. 지금 살짝 사실 뭐 이 구간에서 어떤 포지션을 구축해서 하는 거는 뭐 동전 던져가지고 앞이 나오면 내가 먹고 뒤가 나오면 네가 먹는다 뭐 이러한 그 게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지표 발표 이후에 움직이는 방향으로 조금 뭐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는 API 쪽에서 재고 발표가 나왔었고요. 자, 이제 EI에서 나오는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3분도 남지 않은 시각입니다. 워낙 재고 발표 전에 시작하는 가격대가 중요하고 또 그 뭐 일봉상으로의 저가와 고가도 중요한 만큼 현재 52.47 중반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뭐 이 말씀을 좀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최근에 원유 발표 날에 그렇게 변동성이 크진 않았어요. 이전과 비교해서요. 네, 최근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실질적으로 셰일에 제가 계속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떨어뜨렸던 요인이 셰일이기 때문에 셰일에 계속 포커스를 두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셰일 부분이 지금 생산량 부분이 떨어지다가 상방으로 한번 올라갔다 다시 또 떨어지고 있죠. 이 과정에서 박스권이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된 움직임이 나올 구간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금일장의 모멘텀을 보자면은 일단 뭐 기술적으로도 상방 매집이 있었던 부분이고 베이커리즈 굴착 장비수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플러스 그리고 오늘장의 API 부분도 지금 상방 쪽에 모멘텀을 부여를 해서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볼 때 한 번쯤은 고가에 대한 테스팅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의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뭐 이전에도 시황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쉐일오일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짚어드렸기 때문에 그런 요인에서 가격대 움직임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그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이제 뭐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저희가 12시 안, 저희가 2부 끝날 시간 12시잖아요. 그 안까지 이런 변동성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대에 대한 내용까지도 함께 좀 꼼꼼하게 전략 도와드리니까요. 남은 30분 동안도 끝까지 채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속보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토탈 쪽에서는요, 오펙이 감산 합의가 최소 2년 지속을 해야 된다. 감산 합의에 대해서 또 의견을 계속적으로 얻어가고 있는 거죠. 감산 합의가 최소 2년을 지속해야 한다라는 그런 뭐 발언을 내놨는데 그래야만 뭐 오일에 대한 가격 좀 안정이 되고 이의 관계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속보인 것 같습니다. 또 오펙 쪽에서는요, 세계 석유 수요가 2022년까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자, 수요에 대한 의견입니다. 뭐 이전에 리스크에 대해서는 공급에 대한 리스크였죠. 하지만 수요 쪽에서는 중국 쪽 그리고 세계 석유 수요 자체도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수요적인 분석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뭐 30분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자, 함께 차트를 보시면서 보도록 하죠. 발표가 됐을까요? 발표가 됐네요. 자, 지금 1분봉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호가가 정말 빠르게 움직이죠. 여러분들 이 호가창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원유 재고 발표 날만 좀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일단 아래쪽으로 가격대 빠지고 있습니다. 52.32. 3 가격대도 깨졌고요. 52.29. 다시 들어 올리네요. 자, 밑꼬리를 달면서 위쪽으로 올라갈까요? 아래쪽으로 힘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은데요. 자, 일단 52.24. 와, 좀 1분봉으로 보는데 1분 안에 이렇게 좀 크게 변동성을 가진 건 정말 오랜만인데요. 그렇죠, 마스터님. 롤러코스터를 딱 타는 기분이죠. 정말 시원하게 빠졌어요, 일단. 오늘 오랜만에.
롤러코스터는 일단 올라갔다가 내리고서 시작을 하니까요. 네네, 맞아요. 한번 또 가격대를 또 이렇게 출렁하기 지금 때문에. 약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반등을 보여주는 기준가가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52.23입니다. 맞아요. 52.23 기준으로 해서 상방 매집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단기적 청산이 빠르게 나와주면서 약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경제지표가 발표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청산 시점에 대한 고려는 기관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점 항상 이 핵심적으로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분봉, 2분봉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52달러 초반대에서 좀 공방을 벌이고 있네요. 일단 발표 전에는 가격대가요 52.48 이 정도의 가격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52.1 가격대까지 떨어진 이후 다시 원상 복귀하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52달러 배럴당 52달러 초반대에서 일단 밑꼬리 달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위쪽으로 만약에 돌파가 되면은 한 차례 스퀴즈 물량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거기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어쨌든 요 구간 안에 아래쪽으로는 52불 초반 그리고 위쪽으로는 52.5556 요 사이 안에서 방향을 크게 못 잡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1분봉, 5분봉이든 1분봉이든 지금 5분봉 기준으로 딱 요 봉 윗꼬리 아랫꼬리 상에서 계속 물량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유 재고 발표가 됐습니다. 전망치보다도 더 재고가 감소한 가격대로 나왔는데 재고가 더 감소를 했다면 가격대는 좀 위쪽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지표 이런 발표 비례해서 좀 정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마스터님. 일단 상방 모멘텀은 있는 건 맞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52.50은 기관들이 가치평가상으로 제한했던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단기적으로 물량 청산들 나오고 블로킹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고요. 근데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52.23은 오늘장 내내의 매수 매집 최저 단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는 어쩔 수 없이 또 하나의 박스권 하단 라인을 상정시킨 거고요. 여기서 짧게 지금 핑퐁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부분만 좀 포커스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원상복귀가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재고 발표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저희 아래쪽으로 속보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3분이 막 넘은 시점이에요. 일단 그래도 10분봉까지 좀 봐야지 않을까요? 그죠, 마스터님? 네. 기본적으로 이런 차트를 보실 때 기관들이 어디서 청산을 가지고 어디까지를 목표가를 가지는지 그리고 모멘텀을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어디까지를 가지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이 차트가 왜 나오는지를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방금 전에 50.00 맞고 아래쪽에서 23을 맞고 튀었는데 이런 모멘텀들을 차트에서 그리고 혹은 가치 분석 상에서 제대로 분석해내지 못한다면 떨어지는 요인 자체를 모르신 채로 그냥 막 베팅을 하시게 될 수가 있죠. 적어도 경제지표 발표 때 베팅을 하고 싶다면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선 베팅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오랜만에 좀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이에요. 현재 다시 52.52달러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52점 고가가 5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현재는 52.39로 다시 눌렸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 가격대죠. 52달러에 대한 지지 여부는 오늘 하루장 데이로는 좀 지켜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52달러는 이제 12월물 기준으로는 기준 라인이 맞았는데 지금 2월물 넘어와서는 52달러가 기준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돌파는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쪽으로는 52.20 요 라인 그다음에 위쪽으로는 52.5556 요 라인 선에서 그러니까 5분봉 기준 하나로 위아래 꼬리 요 캔들 안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살짝 위쪽을 돌파해서 움직임이 나타나나 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좀 막혀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 5분 캔들 하나 그 사이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만약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최대한 52.20 초반대에 붙여서 매수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매도를 친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이 5분봉 기준 선으로 윗꼬리
부근에 붙여가지고 뭐 매도 포지션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은 35분, 36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5분이 지난 시각대이죠. 자, 52.42달러에서 현재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자, 앞서서 원유 재고는 예상치보다 더욱더 줄어든 재고를 보여줬다라는 부분 확인을 도와드렸습니다. 정제유와 가솔린 재고도 함께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 정제유 같은 경우에는요, 아래쪽에 나가고 있죠. 슬러시 옆에 가운데 가격대 마이너스 1.45M이 지금 전망치입니다. 전망치보다 좀 더 나았네요. 재고가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가솔린 재고도 보도록 하죠. 자, 전망치보다 발표치가 좀 낮죠. 지금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원유 재고 발표된 이후에 52달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시작에는요, 52.21달러에서 저가는 52.21이고요. 위쪽으로는요, 52.55까지 그 갭이 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재고 발표 전에 시작했던 가격대죠. 52.43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크루드 오일 함께 중계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크루드 오일 발표 원유 재고 발표죠. 원유 재고 발표를 오랜만에 또 에지 시스템 마스터님과 또 김영철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역시나 발표된 이후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좀 약간 살아 숨쉬는 그런 느낌을. 네. 생물체가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럼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마스터님 오늘도 정말 크루드 오일 다양한 상품권에서 함께 또 보내드리고 있고 신호도 이전에도 많이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오일은 사실 오늘 이제 52.47에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포인트였고 이제 그래요? 실질적으로 발표 전에는 이 포인트들에 대한 청산 신호를 전부 다 보내드렸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방금 전처럼 이제 52.50 그리고 52.523 이런 포인트에 대한 박스권을 단기적으로 설정하면서 핑퐁 플레이 이루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번 핑퐁 플레이가 일어나고 나면은 상단 하단이 더 강해지는 건가 하고서 이때 포인트에서 매수 혹은 매도 관점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적으로 한번 써먹은 포인트입니다. 이제 끝난 포인트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다음번에 재터치를 할 경우에는 돌파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재활용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번으로 딱 끝내셔야 됩니다. 수익을 보는 거는. 오히려 지금 매수를 보신다고 한다면은 저는 5위보다 한참 아래쪽에다가 지금 매수 포인트를 드린 상태고요. 그래요? 그 가격대까지 떨어질 경우에 매수 관점으로 가시고 물론 장기 관점에서는 지금 셰일 부분에 대한 생산량이 단기적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5위 가격대 이상으로 신고가를 한번 올려서 생산 단가를 한번 테스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일 국가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정도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바로 노리지 마시고 아래쪽에서 잡는 관점으로 장기 관점을 노리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인 매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 또 포지션 정리를 도와드렸어요. 일단 조금 더 아래쪽 가격대에서 매수 포인트를 또 짚어주셨거든요. 자, 지금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52달러 초반대까지 빠르게 밀리는데요. 다시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52.19까지 정말 빠른 흔들림을 보였어요. 아래쪽으로 쭉 빠졌는데 여기서 더 빠졌다면 매수 포인트 함께 가져가실 수도 있었겠네요. 마스터님. 이미 매수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52.23 아까 처음 터치할 때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상태는 아래 구간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지 마시고 5위보다 한참 아래에 드렸습니다. 신세계 지금 접속하시면은 신세계 에지 시스템 통해서 거기서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5위보다 한참 아래이기 때문에 그쪽까지 기다리셨다가 만약에 떨어질 경우에 그때 잡아서 올리는 방향으로 매수 관점 가시는 게 깔끔하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전 포인트였거든요. 다시 한번 정정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2달러 초반대까지 빠르게 밀렸습니다. 현재는 52.10, 09달러까지 떨어진 가격대인데요. 지금 이제 10분이 지나니까 더욱더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원유 재고 발표 이후 계속적으로 말씀 도와드렸는데, 자, 고점에 대해서는 52.55달러까지 올라갔던 크루드 오일인데, 방금 전 저점을 좀 확인했어요. 52.08달러인가요? 네, 04달러까지 빠르게 좀 찍었다는 점 저희가 또 중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52.12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자, 지금 속보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SEB와 그리고 MUFG, 머프에 대해서도 라보뱅크 이달 22회의 이후에 하락이 예상이 된다.
유로존 금리 인상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유로존 쪽에서의 이슈입니다. ECB 회의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입니다. 유로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요,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또 뉴스가 올라왔네요. 자, 이 뉴스 어떻게 보시나요, 마스터님? 네. 그냥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 유로의 경제 모멘텀 자체는 금리 인상 쪽으로 추진하려던 플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유로 가치가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에 반해서 계속해서 올랐죠.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 경제가 타격을 미칠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 경제에 타격을 미치지 않게 하고자 정책을 좀 더 미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 부분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응한 상대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뉴스에 대해서 또 마스터님이 또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시니까 정말 너무 알찬 것 같아요. 자, 지금 속보와 함께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역시 계속적으로 52.17달러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크게 빠진 이후, 밀린 이후 그 가격대에서 계속적인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도 일봉으로 보고 있거든요. 1분봉으로 보고 있거든요. 52달러 초반대에서 위쪽으로 가는 힘이 조금은 더 부족해 보입니다. 자, 지금 1분봉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 크루드 오일입니다. 52.17이고요. 자, 매매창, 호가창과 그리고 차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유율 재고 발표에 대해서 지금 10분 이상 좀 함께 지켜봤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속보는 유로존에 대한 이야기죠. 유로 FX 현재 가격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로 FX 같은 경우는요, 1.18120달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0.07% 강보합권입니다. 저희가 또 일부에서는 약세로 돌아섰던 유로에 대해서 확인했는데 계속적으로 보합권에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격대예요. 자, 문자도 와 있는데요. 자, 2989님이 보내신 문자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지금 매수 들어갔는데 어디에서 팔면 좋을까요? 매수로 지금 좀 진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온 문자이기 때문에 막 지금 진입을 하신 거잖아요. 너무 대응 방법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일부에 말씀드린 시점 이후로는 제가 매수 패널을 든 만큼 약상승을 들었었죠. 제가 각도를 이렇게 살짝 조절하면서. 네네, 맞아요. 근데 그만큼 약상승을 약간 보였습니다. 근데 그건 맞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매도 시점만 계속 기다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18200 기준으로 해서 또 저항선이 약저항선이 살짝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이 지금 위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을 가져가시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태이시고요. 이런 포인트들에서 하나하나 물량을 좀 정리하면서 포지션을 끌어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시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만약에 꺾일 가능성이 있겠죠. 꺾일 경우에는 그냥 18000에서 털지 마시고 965 라인에서 지지를 못 보이고 돌파를 보인다. 그 경우에 손절을 보내시는 게 가장 깔끔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일부에서도 맞습니다. 매도 관점으로 또 말씀을 드렸죠. 차트는 약상방으로 올라가는 모멘텀인데 왜냐하면 청산 물량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매도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금 이제 ECB에서 발표한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유로의 가치를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상태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려가 들어가셔야 돼요. 장기 정책상으로 매도 관점을 계속해서 누르려고 하는 포지션이 있는 만큼 저희는 유로를 대응할 때는 매도 포지션을 조금 더 횟수를 늘리셔야 됩니다. 매도로 많이 떨어진 만큼 올라오는 차트에서도 또다시 재매도 관점으로 좀 폭넓게 가셔야 되는 부분. 항상 가치평가에 수렴하는 매매를 들어가셔야 된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부분을 좀 전망을 좀 하면서 짚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대가. 말씀드렸듯이 1.17965 라인까지 지지받지 못하고 떨어질 경우 그 라인에서는 손절 포인트를 내보내셔야 된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올라오는 동안에 저항을 한번 보였다가 다시 재상승 후에 지지 포인트 후 다시 또 상승을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을 볼 때 단기적 상승 진입 물량이 약간 있었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블로킹 포인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안정 라인으로 두시고 여기까지 돌파될 경우에는 추가 하락 구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라인을 설치를 해두시고
버티시고 상방을 버티셔야 리스크를 줄이실 수가 있겠죠. 네. 그 부분은 반드시 좀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에 진입하셨다고 좀 가정하에 저희가 손절 가격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1.17965달러 부근에서에 대한 흐름을 좀 확인하시면서 가져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2부 말미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5813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오랜만에 또 농산물 쪽, 질문을 주셨는데, 자, 옥수수도 한번 봐주세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랜만에 농산물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차트 볼게요. 자, 콘이죠. 그 차트에서는 콘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물인데요. 오늘 빠지고 있네요. 가격대가 349-2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추세를 길게 보면은 함께 보시고 있겠지만요. 고점에서 좀 하락한 이후 최근 흐름은, 최근 가격대는 횡보하는 가격대입니다. 좀 길게 보면요. 하지만 뭐 점차적으로 또 하락하는 가격대이기도 한데, 자, 옥수수 어떤 투자 포인트와 매매가 나올지 역시 신세계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다양한 종목에서 관심을 가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자세히신 것 같아요. 자, 해설위원님부터 먼저 여쭤볼까요? 예, 사실 뭐 제가 이거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종목도 아니고 그렇게 시세를 잘 보지 않는 그런 부분이어가지고요. 네.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단기적으로 반등은 한 차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반등이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매수보다는 차라리 직전 저점 부근 라인들이 깨질 때 매도로 따라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위쪽에서 내려온 그 하락폭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리바운드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수를 받쳐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나 아니면은 뭐 물량들이 크게 없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저점을 한번 깨지면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가격이 한 번 더 하락 레벨로 진입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이 짧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하나 그거를 노려서 매수를 잡기보다는 오히려 저점이 깨질 때 매도로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뭐 트레이딩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 관점으로도 좀 이렇게 봐주셨죠? 네, 그리고 마스터님과는 또 정말 특이한 종목들 함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돈육도 했었잖아요, 그때. 그죠? 제가 네네. 나올 때만 좀 이런 농축산물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좀 잘 먹게 생겼나 봐요, 제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348포인트 4. 점에서 지금 기술적 반등 포인트가 나왔는데 사실 정말 기술적으로 거래하고자 하신다면은 이 포인트에서 단기적으로 매수 포인트를 잡고 깔끔하게 지금 50.0 정도에서 그냥 단기 평산 정도만 가시는 게 좋은 포인트였고요. 근데 지금 포인트가 이미 지났습니다. 조금만 한 몇 분만 일찍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이 포인트는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까지 떨어질 경우는 지금 전체 차트상으로 계속 하방 모멘텀이 내재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다음번에 터치할 때는 돌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히려 하방 쪽으로 포인트를 노리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상태에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단기적 반등 물량이 351을 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기술적 라인이 어딘지만 좀 항상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마스터님 올 때마다 정말 이런 다양하고 풍성한 종목들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복스럽게 생기셔서 그러실까요? 네. 그냥 잘 먹게 생겨서 그러지 않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콘에 대한 상담도 이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계속해서 받아볼게요.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1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파운드화 매도 보고 있습니다. 분석해주세요. 문자 주셨습니다. 일단 구리와 파운드 그리고 유로화까지 최근에 좀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고 저희 쪽으로도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일단 유로는 앞서서 지켜봤듯이 1.18100에서 110이죠. 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최근 거래일 동안에는 하락으로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요. 자, 파운드화도 보도록 하죠. 자, 파운드 역시 유로와 동조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3189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일 연속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 전거래일 대비해서 현재 흐름은 0.20%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파운드화 지금 질문이요. 다시 확인해 보면요.
매도를 보고 있다. 그렇다면 시청자분께서는 추가 하락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마스터님,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 매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도에 대한 모멘텀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상태에서 매도 포인트까지는 상당히 구간이 멉니다. 보통 지금 3240 부근에서 이제 고점이니까 여기 가면 매도 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라인은 그냥 단기적으로 고점을 찌른 라인이지 확실하게 기관들이 매도를 블로킹을 쳤다라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 매집 단가로 깔끔하게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실 수 있는 단가는 최소한 3314 정도는 되셔야 강한 매도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외의 매도 포인트도 드리긴 드렸습니다. 이거는 신세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는 계속해서 신저가를 내려가다가 금일장 와서 약반등으로 청산 물량이 나오면서 차트를 많이 다 깨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포인트 안에서는 지금 매매 포인트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수 관점도 강하게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매도 관점을 가시는 게 분명히 맞는데 충분히 좀 올라왔을 때 매도를 치시는 게 좀 더 깔끔하시다. 공간이 그래야 더 세게 열리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가격이 3일 연속 떨어진 가격대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도에 대한 전략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더 올라왔을 때 매도 포인트, 매매 포인트가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섣불리 또 매수적 관점으로 보기에는 또 그런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매매 전략 지향하시라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도와드렸네요. 자, 해설위원님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잡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직전 저점까지 단기간 매도를 노려도 무관한 그런 진입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설사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1.33 자리, 이 자리를 쉽게 넘기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매수보다는 매도의 관점으로 좀 비율을 유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역시 또 하방 쪽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매도 쪽으로는 보고 있는데 섣불리 또 매수적인 관점을 좀 지향하시라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파운드화에 대해서는요. 골드만삭스 쪽에서 속보가 나오고 있죠. BOE 있죠. 영란은행 쪽에서 11월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이전에 영란은행 쪽에서는 점진적으로 이어가겠다 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결정이 또 길게 이어진다면 파운드화에는 또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자, 지금 계속해서 속보 들려오고 있는데 방금 전 제가 또 함께 해드렸던 이 뉴스 마스터님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또 브렉시트 결정 길게 이어진다면은 파운드화 향방을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근데 브렉시트를 떠나서 이제 영란은행 입장에서는 11월에 빠르게 하고선 치고 빠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도 있고 장기적으로 안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도 있는데 일단 영란은행 안에 있는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절대로 지금 영국 경제를 좋게 보고 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방향의 정책 결정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요. 하더라도 정말 미래 가치상을 위해서 이번 하고선 앞으로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몇 년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해버리는 관점 외에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메이 총리가 자꾸 영국 경제에 대해서 호조세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그런 발언들은 최대한 무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 분석가들의 관점에서는 영국 경제를 좋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예측하고 주장하는 부분은 좀 제외해서 실질적인 경제학자들의 분석 중심으로만 보시는 게 좀 더 깔끔한 매매가 되실 겁니다. 네. 메이 총리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이전에 또 총리 발언했을 때 함께 좀 말씀을 드려봤잖아요. 네네, 그죠. 그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언행적인 스타일이 좀 그럴 수 있다라는 기억이 나네요. 영국 정치인들의 특징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 이 영국 정치인들이 과거에 처칠도 그랬고요. 굉장히 외교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뒤에서 다른 움직임들을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 부분을 추진할 방향과 반대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언행들을 펼쳐서 실이익을 가져가려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죠. 사실 그런 성향이 브렉시트라는 결정을 하는 곳에서도 나타난 겁니다. 사실 외부 기관들이 봤을 때는 영국의 입장은 전혀
브렉시트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국 국민들은 국익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를 계산해서 브렉시트를 결정을 했죠. 예. 그래서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굉장히 실익에 철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언행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영국 중앙은행 쪽에서는 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뭐 이런 지도자들의 그런 발언에서는 좀 가려서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란은행 총재 쪽에서는 브렉시트로 이제 물가와 금리를 좀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많이 좀 시사를 한 것 같은데, 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격대가 변했을까요? 먼저 S&P 500 지수부터 빠르게 봅니다. 자, S&P 500 지수는요, 여전히 상승하고 있네요. 2550.50포인트이고요. 자, 나스닥 볼까요? 나스닥 상승으로 전환이 다시 됐네요. 6122.25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유로 FX도 볼까요? 자, 유로 FX는 1.18090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요, 지금 골드 보도록 하죠. 골드는 1282달러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던 크루드 오일은요, 52.1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재고 발표된 이후 크루드 오일은 52.16달러로 현재 시간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세계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전략 알차게 짜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2부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